닫으면 유량이 줄어들고. 자, 오늘은 플로우 컨트롤 디바이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너무 무겁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끌어졌는데 가볍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밥을 해야 돼요. 자, 이제 밥은 다 했고 이제 공구를 갖고 올게요. 여는 거는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기계에다가 100만원 가까이 줬다 그러면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마이크는 아이폰으로. 2000 years later. 자, 이제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안에 더럽네. 지금 이런데 먼지 쌓인 건 이런 건 사실 입에 닿는 데 아니니까 괜찮아요 라고 정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동형 펌프를 갖고 있는 열교환식 보일러 로켓 지오또의 모습이에요. 아마 그 마노스나 이런 거 갖고 계시면 비슷하게 생겼을 거예요. 진동형 펌프는 여기 있어요. 요거 여기 빨간 게 이렇게 생긴 게 진동형 펌프입니다. 진동형 펌프하고 회전식 펌프의 차이점이 뭐냐면, 진동형 펌프는 여기서 나가는 물의 유량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진동형 펌프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는 진동형 펌프도 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유속을 조절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가능하긴 한데 그 누구도 그렇게 만들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진동형 펌프에서는 유속을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일정하게 나가요. 근데 회전식 펌프에서는 모터가 돌아가면서, 요즘에 뭐 가변 유령 이런 회전식 펌프가 있죠. 걔네들은 모터가 돌아가는 속도, 그 펌프의 속도를 느렸다가 줄였다가 하면서 여기서 나가는 유량을 조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변압이다 가변 유량이다 얘기했을 때는 회전식 펌프에서 아니 에스더 회전식 펌프에서는 회전하는 속도를 조절하는 거로 가변 유량하고 가변 압을 하게 돼요. 가변압이라고 하게 되면 앞에 있는 그룹 헤드의 압력을 피드백을 받아서 가변 유량 유속을 조절하는 거를 가변압이라 그러는데, 이건 좀 너무 디테일한 거니까 어쨌건 결국에 유량을 그 펌프가 조절해요. 회전식 펌프에서는. 근데 바이브레이션 펌프가에서는 얘가 압력이 일정해요. 그 펌프에서 나가는 압력이. 그럼 어떻게 압력을 조절하냐? 결국에는 일정한 유량이 있는데 최고 압력만 조절하는 거예요. 최고 압력을, 여기 있는 걸 OPV라 그러는데 얘가 오버 프레셔 밸브예요. 여기 펌프에서 나오는 물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쭉 타고 이렇게 그 그룹 헤드로 가고 뭐 펌프로 가고 그룹 헤드로 가는 거예요, 얘가. 근데 여기에 이 물줄기, 메인 스트림으로 가는 이 물줄기의 압력이 일정 압력, OPV에서 정해놓은 압력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OPV가 다시 물통으로 물을 백으로 돌려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2바로 OPV를 세팅을 해놨다. 그러면 12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물을 계속 바깥으로 흘려주는 거예요. 그게 OPV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브레이션 펌프가 있는 머신에서는 유량 유속이 OPV에 따라 결정되질 않아요. 계속 유량 유속은 바이브레이션 펌프가 주는 대로 나가고, 여기에 꽉 찬, 이 호스에 꽉 찬 물, 그리고 이 안에 그룹 헤드에 있는 압력이 일정 압력, 이 전체 토탈 압력이 여기 OPV에서 걸리는 압력이 OPV가 결정해 놓은 그 압력보다 이상, 뭐 해서 9바, 10바, 12바 이렇게 정해놨다. 그러면 그거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그 남는 물들만 이 뒤로 빠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량 유속이 달라지질 않아요. 바이브레이션 펌프 같은 경우는. 이거 설명하려고 이걸 깠어요. 제가 유량 유속을 계속 압력하고 연관을 짓는 이유가 그거예요. 압력이라는 게 뭐냐면 일정 면적에 대해서 누르는 힘이거든요. 그 누르는 힘은 여기서 머신에서는 유량에 비례하게 돼요. 그렇겠죠? 물이 흐르는 양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일정 범위에, 한마디로 그룹 헤드 58mm다 그러면
58mm 바스켓에 걸리는 이 면적에 걸리는 그 힘이 압력이 되는 거예요. 뭐 어려운 말일 수 있겠지만 어쨌건 유량이 높아지면 압력도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면적에 비해서. 어쨌건 그 유량을 로터리 펌프, 회전식 펌프에서는 그 유량을 펌프가 조절할 수 있고, 회전식 펌프에 있는 OPB는 말 그대로 일정 압력이 넘어갔을 경우 안전장치로 너무 높은 압력이 걸리지 말라고 OPB가 작동하는 건데, 바이브레이션 펌프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유량밖에 나오지 않고 그 유량의 압력을 너무 높이 올라가지 않도록 제한하려고 OPB가 있는 거예요. 그걸로 9바 이상 올라가지 마, 10바 이상 올라가지 마, 11바 이상 올라가지 마, 이런 식으로 정해놓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량 조절을 할 수가 없다, 바이브레이션 펌프에서는. 하지만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결국에 압력이 걸리고 낮게 걸리고 이런 거는 나중에 그라인드하고 도직량으로 유저가 좀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다 어치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취를 해낼 수가 있어요. 도직량하고 그라인드 사이즈만 가지고, 분쇄도만 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이 바이브레이션 펌프가 있는 머신에서, 그리고 회전식 펌프가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늘 회전식 펌프의 속도를 조절하지 못하니까 가변압이나 가변 유량을 줄 수 있는, 모터의 속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머신이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알다시피 로켓 R91 같은 경우에는 막 700만원, 800만원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터리 펌프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모터 스피드를 실시간으로 바꿀 순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유량을 바꿀 수 있을까? 그 유량을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게 플로우 컨트롤 디바이스가 돼요. 그러면은 앞에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머신을 켰어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얘가 플로우 컨트롤 디바이스예요. 끝까지 닫을 수 있고요. 완전히 다 열 수도 있어요. 끝까지 닫았을 경우 펌프를 동작시켜도 물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살짝 열잖아요. 조금씩 열면 요새 봐, 이렇게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점점 열면 열수록 유량이 늘어나죠. 닫으면 유량이 줄어들고, 열면 유량이 늘어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이브레이션 펌프가 달린 머신에서 아까 말한 대로 유량 조절이 되지 않는데, 플로우 컨트롤 디바이스는 유량 조절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OPB로 물론 압력을 조절할 수 있지만, OPB로 조절하는 거는 최대 압력만 조절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걸리는 유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이브레이션 펌프에서 할 수가 없는데, 플로우 컨트롤 디바이스를 달게 되면 그 유량까지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추출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추출하는 데 나오는 유량으로 가변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플로우 컨트롤 디바이스가 이런 저렴하다고 하면 웃기죠. 어쨌건 바이브레이션 펌프가 달린 E61, 상대적으로 저렴한 머신에서도 되게 비싼 R91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슬레이어처럼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여기서 올 수 있는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 플로우 컨트롤 디바이스로 문을 다 닫았을 때 저 바이브레이션 펌프에 너무 많은 로드를 줘서 과부하가 걸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진동형 펌프는 앞에서 압력이 걸린다고 해서 더 세게 도는 게 아니라 계속 똑같이 돌고 있고, 남는 압력들은 그냥 OPB를 통해서 밖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다시 다시 물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동형 펌프가 갖고 있는 부하가 늘어나질 않기 때문에 무리가 되질 않고, 만약에 무리가 된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있는 호스나 뭐 이런 파이프나 그런 걸 텐데, 그런 파이프나 호스들 자체가 이런 고압을 견딜 수 있도록, 뭐 12바든 15바든 견딜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플로우 컨트롤 디바이스를 단다 그래서 머신에 무리가 된다거나 그렇지는 않죠. 플로우 컨트롤 디바이스가 이렇기 때문에 바이브레이션 펌프를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밖에서 로터리 펌프의 속도를 바꿀 수 없는, 그러니까 꼭 열어야만 바꿀 수 있는 머신에는 플로우 컨트롤 디바이스가 있으면 에스프레소를 공부하기 좋다, 맛을 바꾸는데 좋냐 라고 하는 데는 퀘스천 마크를 달게요. 왜냐면은 이 유량이 맛에 영향도 주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미미해서. 안녕하세요, 편집자입니다. 편집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하나 다시 찍게 됐어요. 그 유량이 맛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라고 한 이유는 우리는 홈카페를 하기 때문에 도직량하고 분쇄도를 굉장히 세세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우리 상황에 맞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량이 아닌 다른 변수들을 조절해서 맛을 맞출 수가 있는데, 뭐 업소나 이런 데서는 다르겠죠. 만약에 내가 스터디하는 입장, 연구하는 입장에는 조금 다를 텐데, 어쨌건 맛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유량이 맛에 미치는 영향이 좀 미미하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편집자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걸 가지고 약배전을 할 때, 그리고 강배전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다르게 추출을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할게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구독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면 언젠가 그 영상을 올릴 테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만들 테니까 어쨌건 스테이 튠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들 밥하러 가야 돼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